안녕하세요.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아이들 돕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연도로는 두 번째 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적응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이들에게는 계속되는 큰 고통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뭐가 제일 큰 고통일까요? 아이들은 마스크 쓰고 지내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누구나 말하는 것 같아요. 학교 가서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지낸다는 게 정말 답답한 일이고, 입도 마르고, 또 아이들이 되게 답답한 또 하나가 있는데 표정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이 눈 표정만 보고 상대방의 느낌을 알아차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말로 비언어적 의사소통, 얼굴 표정을 다 보고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과 눈 표정만 보고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사실 차이가 커요. 그런 점에서 의사소통도 굉장히 힘듭니다. 또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친구도 못 만나, 또 학교 가서도 친한 애들하고 말도 못하게 해, 떠들지 말라고 그래, 학교를 가봤자 친구들하고 제대로 만나지도 못한다. 이래서 되게 외로워하고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귄다. 이제 만남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거에 불만이 높은데요. 코로나로 외로워하는 아이들에게는 지금 만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아마 제일 지금 걱정이 친구 사귀기 힘들어하는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아마 더 걱정이실 것 같아요. 오늘 사연도 두 자녀의 어머니이신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막내가 어른들 말도 잘 듣고 착한 아이이지만 말수가 별로 없고 혼자 하는 활동을 즐기는 매우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형과는 잘 놀지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친구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쑥스럽다고 하며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로 학교를 자주 안 가게 되니 더욱 친구들을 못 사귀는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사회생활도 해야 하는데 예민한 성격이어서 스트레스 받을까봐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자꾸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최근에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여 조직 생활을 해야 하는 직업보다는 본인 성격에 맞는 전문직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른이 되려면 어느 정도 사회성은 있어야 하는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말수가 별로 없고 혼자 하는 활동을 갖고 있는 내향적인 성격의 자녀인데, 코로나 시기에 가뜩이나 내향적인데 친구를 만나지 못하니까 더 내향적이 될까봐, 그러면서 친구를 못 사귈까봐 걱정이다. 그렇죠. 사실 걱정이에요. 사회적 경험의 박탈, 이게 코로나가 안기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자꾸 여러 부처나 언론에서는 학력 문제만 얘기하는데, 사실 학력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 아동 청소년의 삶의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좀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신체 건강. 아이들의 비만이 심각해졌대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비만이 단순히 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뇨, 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까지 이어지면서 성인 비만의 가장 강력한 예후 인자는 소아 비만이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엄청 늘어난 이 비만 아동들이 성인이 돼서 다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위험 요인을 다 갖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정말 걱정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초 학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 체력도 문제고요. 보이지 않는 교육과정이라고 불러왔던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는 것들, 몸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거, 친구들하고 사귀는 거, 또 여러 가지 관계들, 그 중에 굉장히 소중한 게 친구와 또 친구의 부모님들 포함해서 여러 사회적 경험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소중한 추억, 이런 것들이 지금 아이들한테 지난 1년, 2년간 사라지고 있다. 발달과 성장에서 코로나 세대 2020년, 2021년의 아이들에게
절반의 경험밖에 없다. 또는 절반 이하의 경험밖에 없다. 아이들은 과연 학창 시절의 추억으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마스크? 가림막? 원격 수업? 어떤 걸 아이들이 기억할까요? 그리고 사라져서 아쉬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학창 시절을 기억할 때 어떤 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학창 시절의 추억인가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언제 만났나요? 여러분의 중요한 친구는 언제 때 사귀게 되었나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이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시기에 몇 학년으로 들어갔던 아이들이 힘들었냐? 1학년으로 들어간 아이들. 현재 굉장히 힘들어한다. 친구가 없고 형제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의 사회적 경험은 부모밖에 없었다. 부모는 과연 좋은 놀이 친구입니까? 부모가 대신하는 것으로 아이들에겐 충분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부모는 굿 플레이메이트라고 해요. 하지만 부모로 충분하진 않다고 해요. 또 형제도 좋은 놀이 친구라고 해요. 하지만 형제로 충분하지 않다고 해요. 그 말은 더 필요한 게 있다는 뜻입니다. 더 필요한 게 누구냐고요? 친구예요. 친구는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부상한 세컨드 패밀리, 새로운 제2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소셜 브릿지라고 사회적 다리라고 표현되고 친구와 연결되는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친구와 고립된 아이들과 친구와 연결된 5살 또 초등학생들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친구와 연결된 아이들은 우뇌가 더 발달되고 또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더 개발되고 협동적인 능력이 더 발달되고 사회 규칙을 더 잘 이해했대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도 훨씬 더 사회적인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계시면 안 되고요. 친구랑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연을 주신 부모님도 기다리지 마시고 친구랑 연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친구랑 연결할 수 있을까요? 비법은 부모끼리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사회가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부모가 지역사회에 참여해서 아이들을 위한 좋은 마을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 자녀들끼리 연결되고 자녀들끼리 연결되어서 서로 친구가 되어주고 부모들끼리도 어울리고 그 자녀들끼리 어울려서 그야말로 서로 돌보는 네트워크로 형성된 그런 지역사회가 우리를 돌봐주는 그런 조직이다. 결론,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가? 부모님이 지역사회에 참여해야 된다. 부모들끼리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친구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끼리 다 모여서 함께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방법보다 너무 이런저런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너무 부모한테만 많은 책임을 던진 거 아니냐 너무 아이들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그거 계속 잘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시고 계시다. 그런 말씀 끝으로 이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그래도 역시 최고의 부모님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이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군포지도서관 구독 많이 해주세요.